고3을 앞둔 인생에 대해 걱정하게 되고 인서울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면서 정시로 돌리는 학생도 많아지는 고2를 위한 영상입니다. 이제 수능까지 1년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영어 공부를 해야 될지 방법을 찾아서 헤매고 그 찾은 방법이 나한테 맞는지 시행착오까지 겪는다면 여러분 입장에선 완전 시간 낭비겠죠. 제가 17년 동안 수능 영어를 가르치면서 실패한 적이 없었던 노베이스로 겨울방학을 시작했어도 수능 때 1등급이라는 놀라운 성적 상승을 이룬 학생들에게 하게 했던 겨울방학 수능 영어 공부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실천할 수 있도록 구체적, 현실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 그대로 겨울방학 동안 매일 공부한다면 누구나 무조건 현재 상태와 상관없이 수능 때 1등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알다시피 5등급과 1등급의 차이는 지속성 여부이죠. 수능까지 1년이라는 시간 동안 혼자 공부를 유지하기 힘든 학생들은 아래 고정 댓글을 클릭해주세요. 첫 번째는 수거입니다. 작년 2024학년도 수능 빈칸이 32번에서 34번 선지를 보면 오답률 얘네가 2인데 선지를 보시면 단어들은 다 쉬워요. 근데 이 단어에 있는 선지에 있는 수거들을 모르게 되면서 오답률이 그렇게 치솟게 된 거죠. 2020학년도 수능 21번 문장은 정말 간단하죠. 근데 이 be bound to라는 뜻을 몰라서 해석이 잘 안 돼요. 반드시 뭐뭐하다. 그럼 이건 반드시 실패하다라는 뜻이죠. 2024학년도 6평 21번. 여기서 as는 우리가 로서, for는 위하여인데 as for는 뭐야? 얘네 둘이 붙으면서 뭐뭐에 대해서 말하자면이란 뜻으로 바뀌는 거죠. 2023학년도 수능 38번. in place 하면은 제자리에 있는 아니면 가동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거 뭐 공원이 자리에 있다? 이런 뜻이 아니라 공원이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뜻인 거죠. 또 여러분이 알만한 단어들인데도 수거를 모른다면 그냥 그 순간 무너지게 되면서 뒤에가 꼬이게 되는 거죠. 2019학년도 9평 21번. come은 오다인데 coming은 올라가다? 뒤에 거와 함께 올라가다? 이러면 망하는 거죠. with 생각해내다라는 뜻이죠. 2022학년도 수능 39번. 얘는 좀 어려워요. take A for B. A를 B로 착각하다죠. 근데 여러분 이 문장의 뜻을 몰랐으면 여러분은 이 문제를 틀렸을 가능성이 매우 높을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은 또 틀리는 거죠. 것이 하나가 되면서 only란 뜻을 가지게 되죠. 2018학년도 6평 38번. 일타? 바깥으로? 이렇게 되면은 해석이 꼬이게 되는 거죠. lose out 하면서 손해를 보다. 2021학년도 6평 38번. nature. nature 하면 보통 자연이죠. 근데 여기서는 nature가 본질적으로 란 뜻으로 쓰이는 거죠. nature가 본성이란 뜻이 있으니까. 2023학년도 수능 21번. come. 오다, age, 시대가 오다? 이렇게 하면 또 틀리게 되죠. coming of age 하면은 발달한 상태가 되다라는 뜻이 돼요. 솔직히 단어보다 더 하기 싫은 게 수거라는 건 인정해요. 수거는 1등급 학생들도 외우기 부담스러워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려워진 영어의 레벨에서 2등급이 목표라면 필수 수거와 기출 수거는 기본적으로 외워야 돼요. 얘네는 단어보다 더 심해요. 외웠는데 돌아서면 까먹고 돌아서면 까먹고 이건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는다라는 심정으로 수능 때까지 보고 또 보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까 수거와 연결되기도 했는데 이 한 지문만 해도 전치사가 한눈에 봐도 20개 정도는 가뿐히 돼 보이죠. 전치사가 우리말로는 조사에 해당하는데 보통 전치사를 느낌으로 아는 학생들이 많아요. 만약 여러분이 이렇다면 겨울방학 동안에 한 번은 정확하게 전치사를 공부해야 돼요. 정확한 뜻과 언제 사용되는지, 전치사가 붙어서 어떻게 뜻이 달라지는지 공부하고 나면 영어 문장을 매끄럽게 해석할 수 있는데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전치사와 더불어서 두루뭉술하게 알고 있는 게 접속사예요. 명확하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1등급을 받기 위해선 고난이도 유형인 순서, 삽입, 빈칸 문제에서 특히 순서 삽입 문제에서 접속사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얼쏘가 또한 역시라는 건 알고 있죠. 하지만 앞문장과 같은 성질의 문장이다 라는 걸 파악하고 있어야 1등급의 거대한 벽인 순서, 삽입 문제를 맞힐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자면 언니아의 대표적인 뜻은 반면에라는 역접이죠. 이건 보통 알아요. 앞문장과 성격이 달라지니까, 뒤집히니까.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라는 추가의 뜻을 가진다는 걸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게 2022학년도 6평 39번 문제입니다. 정답률은 38%. 2등급 학생들은 틀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1등급 학생들도 정확하게 알고 풀진 못했다고 볼 수 있어요. 이 문장에서 on the other hand가 반면에 라는 뜻이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 라는 추가
평가로서 사용된 거죠. 근데 학생들이 그 순간 역적으로만 생각해서 혼란에 빠져서 3번을 고른 비율이 20%, 4번이 29%나 된다라는 거죠. 영어는 단어만 외우면 된다라는 말 주변에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그래서 영어를 나중으로 미루는 학생들은 단어만 해두면 수능 때 2등급은 나오지 라면서 미루는 학생들이 정말 많아요. 단어를 알면 확실히 낮은 등급에선 성적이 수직 상승할 수 있죠. 2024학년도 6평 39번. 여러분이 알고 있는 positively는 긍정적으로라는 뜻인데 여기서 긍정적으로가 어떻게 되는 거야? 설탕 거품인데 긍정적으로? 이렇게 하면 해석이 안 되면서 꼬이는 거죠. 여기서 positively는 확실히 분명이란 뜻입니다. 2023학년도 6평 39번. departure. 여기선 출발이 아니라 떠남, 이탈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흔히 알고 있는 present, 선물이라는 걸 많이 알고 있는데 여기선 동사로 쓰였죠. 존재하다. 2021학년도 6평 38번. 똑같은 present인데 여기서는 현재라는 뜻으로 쓰였고 concern이 여기서는 관심이 아니라 걱정이죠. 근데 또 present가 나오죠. 여기서의 present는 제시하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같은 present인데도 뜻이 문맥에 따라서 여러 가지 뜻으로 바뀌고 있는 거죠. 2020학년도 6평 39번. 비지가 여기서는 좀 비슷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뜻일 수도 있지만 바쁜 통로, 느낌으로 그렇게 해도 괜찮지만 정확하게는 혼잡한입니다. 보통 트래블이 여행하다죠. 근데 여기에서 너가 만든 음파가 여행한다. 이상하잖아요? 이동하다입니다. 2023학년도 수능 38번. 아까 concern이 걱정인 거에 비해서 여기서는 concern이 관심사라는 뜻으로 쓰이죠. 2023학년도 9평 21번. demand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뜻이 요구하다였는데 여기에서는 demand, 힘든, 부담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단어의 뜻과 다르게 해석해야만 되는 문장들이 평가원, 모의고사, 수능에서 쏟아지죠. 단어의 기본 뜻도 알아야 되지만 다이어를 외워야 하는 명확한 이유가 보이실 거예요. 그런데 나는 두꺼운 단어책으로 외우는 게 부담된다 하면 모의고사에 있는 단어부터 외워주세요. 모르는 거 싹 다. 한 번에 완벽하게 외우겠다고 생각하면 진도가 안 나가요. 가볍게 한다는 마음으로 일의 독을 끝낸다는 게 중요합니다. 5번째는 지문 읽기입니다. 여러분, 수능 영어는 외국어의 달을 쓴 국어예요. 단순히 듣기, 읽기 문제가 아니라 어려운 지문을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수능 영어의 핵심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는 순간 그 문제는 틀릴 확률이 높죠. 단어를 알고 해석이 되는데도 결국 그 지문에서 화자가 말하려는 게 뭔지를 모르면 여러분은 정답을 또 틀리게 되는 겁니다. 지금 시기에 모의고사를 시간을 재서 문제를 풀고 싶은 학생들이 급격히 늘어나는 시기이죠. 실무는 한 지문당 1분 30초, 길어도 2분 내에는 읽어야 하는데 이 짧은 시간 내에 지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선지 중에서 정확하게 정답을 골라야 돼요. 국어처럼 영어도 물론 선천적으로 잘하는 학생도 있죠. 하지만 독해는 여러분이 후천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건 시간을 충분히 두고 기출 지문을 읽는 겁니다. 지문 내용이 머릿속에 남을 수 있게 지문을 읽고 옆에 간단히 메인 단어나 아니면 중심 문장을 써보는 연습을 지금부터 겨울방학 끝날 때까지 해주세요. 여러분이 시간을 정해서 문제를 푸는 건 고3 3월 이후부터 넘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 모의고사 지문을 첫 번째 정확하게 해석하고 두 번째 중심 소재랑 중심 문장을 찾으면서 읽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지문을 읽으면서 능동적으로 찾아가는 거죠. 이거는 제가 예전에 올린 영상에서 기출문제를 풀면서 설명한 게 있는데 이 영상을 보시면 어떻게 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조금은 알게 되실 거예요. 주의점이 있습니다. 영어에서 여러분들이 비약적인 점수의 상승을 하고 싶으면 비상식적일 만큼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계속 그러라는 건 아니라 겨울 방학 동안만이라도 해야 돼요. 단어부터 지문 독해까지 겨울 방학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공부한다면 이 모든 게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3학년 3월 모의고사를 볼 때 이렇게 공부한 효과가 체감이 되면서 좋은 점수를 받고 공부에 엄청난 부스터를 될 수 있습니다. 영어 점수가 탄탄하다는 자신감이 고3이라는 불안한 수험 기간 내내 여러분들을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다른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기본 발판이 되어줄 거예요. 수능 1등급을 위해 고2 겨울방학에 반드시 해야 할 영어 공부법을 디테일하게 알려드렸지만 혼자서는 이런 공부 루틴을 유지하기 힘든 학생들이 많을 거예요. 특히나 등급이 낮은 그 친구들이 그렇죠. 의지는 있지만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걸 지속한다는 게 혼자서는 어려운 게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혼자 어느 정도 하다가 3등급에 늪에서 헤어나기 힘들어 하다가 그만두는 친구들도 많죠. 현재 여러분 수준에 맞춰서 어떤 방법을 선택해서 공부하는지가 정말 중요한 시기예요.
있어요. 나는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다. 아니면 알겠는데 이거를 유지하기가 힘들다 하는 학생들에겐 물고기를 낚는 방법이 아니라 물고기를 낚아서 떠먹여주는 1:1 과외가 적합할 수 있습니다. 과외가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인생에 대해서 고민이 시작되는 혼란한 다른 고2 친구들에게도 이 영상이 전달될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수험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수능날에 도움이 되는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